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역기구학의 실제 예제를 몇 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기구학은 언급했다시피 기본적으로 굉장히 좀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돼 있고 유니크한 솔루션이 얻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림에 보시는 것은 아주 단순한 평면 이자유도 머니플레이터입니다. 근데 이제 이 자유도 평면 머니플레이터의 그 끝점 엔드 이펙터의 말단 장치의 위치를 내가 XY란 지점에 갖다 놓고 싶고 그 다음에 이 말단 장치의 페이즈 앵글을 방위를 요 기준 좌표 요걸 기준으로 해서 파이가 되도록 만들어낼 수 있는 역기구학을 풀어보자라는 문제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엔드 이펙터가 원점 기준으로 볼 때 XY란 자리에 가 있고 원점에 붙어 있는 기준 좌표계 기준으로 앵글이 파이만큼 비틀어져 있는 자세를 취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첫 번째, 두 번째 링크의 회전각 데이터 1, 데이터 2를 계산해 보자는 거죠. 관절 변수 Q, 데이터 1, 2를 찾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앞에서 공부했다시피 인버스 키네마릭을 이제 풀려면 기본적으로 포워드 키네마릭이 먼저 풀려 있어야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엔드 이펙트 말단 장치까지 이 포지션과 포즈를 확인을 하려면 기준 좌표, 그 다음에 first 코디넷, 두 번째 코디넷, 여기 말단이 붙어 있는 코디넷, 즉 세 개의 좌표가 필요할 거고, 즉 요 세 가지 좌표들 사이의 관계를 DH 테이블을 이용을 해서 쭉 이렇게 곱해주면 요 마지막 지점에 말단 장치의 포지션과 방위를 나타내는 요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가 얻어지는 거겠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제 유의할 것이 인버스 키네마릭을 푼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예요? 내가 목표로 하는 방위하고 목표로 하는 포지션이 주어져 있는 거지. 그죠? 목표로 삼는 포지션과 방위를 주어 줄 테니까 그거를 만들 수 있는 데이터 원투를 찾는 거니까 그렇다면 목표로 삼는 포지션 즉 XY 여긴 평면이니까 G는 0이겠지 XYG를 목표 포지션으로 갖고 이 말단 장치의 방위를 나타내는 이 좌표계가 있겠죠. 여기 보시는 이제 X3, Y3 여기 이제 이쪽으로 지표면에 서 있는 G3 좌표계로 구성이 되는 말단 장치 좌표계의 방위가 요 기준 좌표계 대비 얼마나 비틀어졌는지를 나타내는 요 놈, 요 3x3 매트릭스, 요 R 매트릭스가 결국은 어, 이 앞에 있는 세 3x3 매트릭스가 여기 세 번째 말단 장치에 붙어 있는 좌표계의 방위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방위 여기 보면은 여기 x3 그렇다면 조금 다시 설명을 이 부분을 설명을 해보면 자 여기 자 이 R 매트릭스의 첫 번째 컬럼 요 세 개는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거죠? 자, 말단 장치에 붙어 있는 좌표계 세 번째 좌표계에 x3라는 이 벡터의 단위 벡터가 바로 첫 번째 벡터가 되는 거겠지.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요 벡터 3x1 벡터는 이 마지막 엔드 이펙트에 붙어 있는 y 좌표 요거의 단위 벡터들을 유닛 벡터들을 방향 코사인을 여기다가 표시해 준 게 되겠고 이 마지막 세 번째 컬럼 벡터는 여기에 붙어 있는 이제 G3라는 지면 밖으로 나오는 벡터의 방향 코사인을 나타낸 것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어쨌든 우리는 지금 여기 X3, Y3, G3가 어떤 자세가 돼야 되는지 알고 있죠. 뭐예요? 이 파이라는 자세가 돼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연산해 보면 여기 있는 이 전체 3x3는 다 알고 있고 목표 포지션도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쪽에 있는 전체 매트릭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지. 기분 주어진 거야 이미. 목표 포지션과 오리엔테이션 남아 있으니까. 그렇다면 실제로 얘들이 요거랑 같아야 되는 거죠. 좀 요놈이 요거고 요거하고 요거가 같아야 되는데 요 세 개의 매트릭스를 곱한 거 이거는 바로 여기 이렇게 이제 연산을 해보면 이렇게 DH 테이블을 가지고 연산하면 이렇게 나올 거고 요게 결국 우리가 포워드 키네마틱에서 얻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 살펴보면 어때요? 이거 여러분 직접 해보세요. 한번 해보면은 포워드 키네마틱이 이렇게 얻어질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코 원투, 사 원투 이런 것들은 전부 이제 이런 삼각함수를 좀 간단하게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 얘들은 보시다시피 데이터 1, 데이터 2의 함수죠. 즉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데이터 1과 데이터 2로 구성된 이 함수가 매트릭스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은 여기서 인버스 키네마틱을 푼다는 얘기는 오른쪽에 있는 포워드 키네마틱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식이 왼쪽에 있는 인버스 키네마틱의 목표인 좌측에 있는 행렬과 같아지도록 만드는 데이터 1과 데이터 2를 찾아내는 과정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자, 그럼 일단 이걸 하나씩 풀어볼게요. 일단 여러분 인버스 키네마틱 풀 때는 항상 요 매트릭스와 요 매트릭스 잘 살펴보세요. 그러면 일단 이쪽은 다 알고 있는 정보고 이쪽은 모르는 함수들이란 말이지. 포 솔루션이 없는 그러면 결국 얘는 얘가 돼야 되고 얘는 얘가 되고 얘는 얘가 되고 전부 이렇게 1대1로 매핑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데이터 1, 데이터 2니까 요 함수에 생긴 꼴을 적절히 이용해서 데이터 1과 2를 찾아내면 되는 거거든. 자, 근데 일단은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그러면 x는 요거랑 같은 자리에 있고 같아야 되고 y는 얘랑 같아야 되니까 이 두 식을 내가 그대로 갖고 와서 이렇게 써봤어요. 자, 그러면 요 두 식을 양변을 다 제곱을 한 뒤에 이 두 식을 더해보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제곱, 제곱 더하기 하면 이렇게 되고 그러면 요거 제곱한 거를 쭉 더하면 식이 이렇게 됩니다. 결국 양 두 식의 양변을 제곱해서 더하면 식이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 이제 이건 코 원투는 코사인 1 플러스 코사인 1 플러스 코사인 데이터 1 플러스 데이터 2고 얘는 사인 데이터 1 플러스 데이터 2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 합의 공식이죠. 요거를 전개해서 풀어서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해보면 요 항이 코사인 2로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쪽은 전부 다 어때? XY는 알고 있는 값이고 L1, L2는 알고 있는 거고 코2, 코사인 데이터 2는 모르는 값이지. 우리가 찾는 값이 데이터 1, 2니까. 그럼 이 식을 코2, 코사인 데이터 2에 대해서 정리해 보면 요거를 이쪽으로 다 넘기고 요거를 나눠주면 코사인 데이터 2는 요런 꼴로 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그런데 이제 결국은 여러분 이거 어때요? 여기 x값, y값, L1, L2 다 하니까 이 값은 결국은 아는 값이야. 즉 데이터 2는 이미 잡은 물고기야. 계산할 수 있는 건데 얘를 바로 계산하지 말고 조금만 더 가볼게요. 우리가 기본적인 이 사인과 코사인의 관계식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코사인이 이게 이제 특정 값으로 정해진 거죠. 이건 이미 코사인 x와 y는 L1, L2를 아는 값이니까 정해진 값이야. 이건 상수가 되겠지. 그러면은 여기서 이 사인은 코사인은 어떤 상수 알파라고 치면 사인은 일로 넘기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어떤 아는 값이니까 상수니까 사인도 값도 알게 될 거야.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 2는 자, 사인과 코사인 값을 알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 항상 어때요? 아크탄젠트를 이용하면은 이 함수 값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겠지.
매틀랩에 내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겠지만 아크탄젠트를 계산하는 함수는 아탄2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아탄이라는 함수가 있고 아탄2라는 함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 사인과 코사인을 알 때 앵글을 계산하기 위해서 아탄2를 쓰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 사인, 코사인 집어넣어주면 근데 여기서 이미 사인, 코사인은 다 여기서 계산해서 알고 있는 값들이니까 특히 여기 사인은 이렇게 될 거고 코사인은 여기서 계산한 값 그대로 집어넣어주고 하면은 데이터 2를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결국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기구학의 목표인 데이터 1, 2 중에 첫 번째인 데이터 2를 여기서 찾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게 데이터 2를 계산할 때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붙어 있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이 부호에 따라서 데이터 2가 두 개의 솔루션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게 물리적으로 기하학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링크가 지금 두 개짜리니까 이렇게 지금 해서 결국 목표 위치가 x, y에 가야 되는데 데이터 1은 첫 번째 링크 앵글이니까 여기고 지금 평면에 여기 기준축으로부터 데이터 2는 첫 번째 링크로부터의 기준 앵글이니까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플러스인 경우에는 그림상으로 보면 이렇게 보면은 이 축을 기준으로 저희가 G축이니까 G축을 파지티브 종이 방향 튀어나온 방향으로 회전해서 돌아가니까 이거 파지티브가 되겠지.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려면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 여기 XY라는 지점을 로봇팔이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이런 자세로 도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자 어때요? 데이터 2가 여기를 기준축으로 해서 종이 바깥으로 나온 축을 G라 그러면 G2축이라 그러면 G2축이 어때요? 이렇게 돌아오는 방향은 지면 안쪽으로 들어가서 결국 마이너스 방향이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즉 데이터 2가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요 앵글을 갖게 돼서 위쪽으로 팔이 꺾어진 형태로 XY에 도달하게 되는 케이스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결국 무슨 얘기냐? 지금 현재 역기구학으로 풀어보면은 요 목표 위치를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앵글 데이터 2는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의 솔루션, 유니크하지 않은 솔루션이 존재를 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그 역기구학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데이터 1, 데이터 2 두 가지인데 지금 2를 구했으니까 데이터 1도 구해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 1을 이제 구할 텐데 데이터 1 들어가기 전에 잠깐 여러분들 여기 이 프로세스, 요 계산하는 프로세스를 매틀랩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많이 이제 활용을 하게 될 텐데 매틀랩을 이용해서 요거를 계산할 수 있는 샘플을 여기다 내가 하나 만들어 놨으니까 이건 여러분들 직접 읽어 보시고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바로 뭐냐면 아까도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x, y 값을 알 때 그 둘 사이의 각도를 알려면 아크탄젠트를 많이 이용하죠. 그런데 아크탄젠트 함수를 매틀랩으로 구현할 때는 함수가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까. 바로 뭐냐면 아탄 함수와 아탄2 함수가 있습니다. 이 두 함수의 차이가 뭔가를 좀 살펴보면 자 볼게요. 아탄 함수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이제 데이터 아크탄젠트는 x분의 y 코사인분의 사인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얘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아탄 함수의 괄호 안에 들어있는 인수 파라미터가 하나예요. 무슨 얘기냐? x가 예를 들어서 1이고 y가 2라 그러면 얘를 인수 1, 2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x분의 y 함수 분수꼴로 사용을 합니다. 그럼 이 분수를 계산하면 어차피 답이 하나만 나오겠지. 이게 인수가 하나가 숫자가 되는 거야. 반면에 데이터 2는 아탄 2라 그래가지고 이 x와 y라는 인수를 따로따로 사용을 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 자, 한번 요거 살펴볼게요. 여러분 이런 평면상에 1과 1이라는 지점이 있고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이라는 지점이 있어요. 엄연히 완전히 물리적으로 다른 지점이고 요 놈의 페이즈 앵글은 몇 도예요? 1, 1은 45도고 얘는 사실 225도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지? 그럼 둘이 앵글이 이제 완전히 다르게 나와야 되거든. 근데 아탄 함수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 자, 봐봐. 여기를 만약에 데이터 2 앵글이라 그러면 아탄 여기가 어때요? x분의 y니까 1분의 1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인수가 결국 정리하면 1이 되는 거지. 그럼 아크탄젠트 1이니까 45도가 나올 텐데 문제는 이 경우예요. 이 경우 아탄에 x가 마이너스 1이고 y도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이렇게 되는데 이걸 분수를 정리를 해버리면 1이 되잖아요. 결국 무슨 얘기지? 요점이나 공간상이 완전히 다른 점인데 아탄 함수를 이용하면 둘 다 1로 정리가 돼버려가지고 똑같은 45도 앵글이 나와버리는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러면 얘는 이제 방위를 계산할 때 전혀 다른 솔루션을 이제 만들어내는 경우가 생기는 거야. 반면에 아탄2 함수를 이용하면 얘는 명확하게 x와 y의 인자를 식별을 해요. 그러니까 1과 1이면은 45도,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이면은 마이너스 135 또는 225도로 완전히 다른 솔루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아탄 함수는 이 탄젠트 커브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지? 여기에 있는 인수값을 하나로만 인지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아탄 함수는 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 요 구간 사이에서만 값을 토해내요. 인수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인수 하나로 쓸 수 있는 범위는 전체 이 하나 인수에 대해서 범위가 이렇게밖에 지정이 안 되는 거야. 반면에 아탄2 함수는 인수를 두 개를 쓰기 때문에 전 구간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전체 2파이 영역을 전부 다 쓸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로봇 공학에서 이 아탄 함수를 쓸 때는 로봇팔은 360도를 다 회전을 하고 자세를 만들 수 있는데 아탄 함수를 쓰면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 구간만 수학적으로 답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실제 그러면 나머지 공간에 대한 솔루션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역기구학을 로보틱스에서 역기구학을 풀 때는 반드시 아탄2 함수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 요거 잊지 말기 바랍니다. 자, 그럼 아까 이제 원래 있던 예제로 다시 돌아가서 요 문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요 목표 위치 XY와 파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데이터 1, 2를 찾는데 데이터 2는 아까 이렇게 찾았고 그럼 데이터 1을 찾아야 되는데 데이터 1은 어떻게 찾을 거냐. 자, 아까 이용했던 식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X가 이 식이고 Y가 이거여야 되는 거잖아. 그지? 자, 그러면 X가 이거 Y가 이렇게 되는데 코 1, 2는 합의 공식 코코마 신신 싸 1, 2는 코싸 싸코 이렇게 이제 되겠지. 그러면 이거를 전개를 해보자고. 근데 전개를 하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 여기 이제 1, 2가 서브스크립트 1, 2가 뭘 의미한다 그랬지? 데이터 1, 데이터 2란 말이야. 근데 아까 우리가 앞에서 여기서 뭘 찾았어? 이미 데이터 2를 찾아놨지. 그렇다면 우리가 필요한 건 데이터 1인데 데이터 2는 알고 있으니까 요 전체 식을 자 모르는 변수인 데이터 1으로만 묶어서 한번 식을 정리를 해보죠. 그럼 요 식에서 모르는 인자인 변수인 데이터 1의 함수만 따로 이렇게 코1, 사인1으로 묶어내고 아래 식에서도 마찬가지고 사인1, 코사인1으로만 이렇게 묶어내면 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은 어때요? L1, L2는 이미 알고 있고 코2, 사2는 이미 알고 있지. 이미 앞에서 구했으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뭐지? 데이터 1을 찾으려고 하는데 자, x, y도 알고 있고 L1, L2도 알고 있고 코2, 사인2도 알고 있으면은 자, 원만 찾으면 되는데 요거를 벡터 행렬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보면 벡터 매트릭스 폼으로 써보면 자, 요쪽에 있는 식은 이렇게 쓸 수 있죠. 요거는 당연히 이렇게 벡터로 묶을 수 있고. 자, 그러면 이제 눈에 확 들어오네. 결국은 뭐야? 나는 요거를 지금 찾고 싶고 요거랑 요거를 알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XY는 뭐야? 내 목표 위치점 이미 알려져서 알고 있어. 그 다음에 여기 L1, L2 다 알고 있고 코2, 사2 다 알아. 그러면은 요거를 크레이머 룰을 이용하면 코1, 사1을 찾을 수가 있게 되겠네. 그렇지? 그러면은 그래서 크레이머 룰을 적용을 해보면 자
C1 그레이머 룰을 내가 여기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 그죠?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C1 코원 사원을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어때요? 자, 여러분 여기 있는 값 다 아는 값인가? 한번 봐봐. L1, L2, 코2, 사2 다 아는 값이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즉 코원과 사원은 이제 아는 값이야. 그러면 이 둘을 다 아니까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 1은 아탄 2, 사원, 코원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된다 라는 것이 바로 요 예제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커멘트하고 갈 필요가 있는 게 여기서도 봤지만은 아까 보면은 부호에 의해서도 답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었죠. 즉 인버스 키네마릭에서 항상 해가 유니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그거 잘 염두에 두시고 또 한 가지 이 역기구역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함수, 수학 함수를 가지고 수학적으로 솔루션을 이제 만들어내는데 인버스 키네마릭을 이런 수학 솔루션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로봇의 기구적으로 어떤 자세를 만들어낼 수 없는 자세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때요? 수학적으로는 솔루션이 있지만 실제로는 로봇이 그 자세를 못 만드는 기구적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하면 역기구역 솔루션이 없게 되는 경우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역기구학에서는 인버스 키네마틱에서는 항상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방금 앞에서는 우리가 예제를 똑같은 문제를 방금 봤던 요런 포워드 키네마틱, 인버스 키네마틱 가지고 이용을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풀어볼게요. 사실 이거는 우리가 이자유도의 아주 단순한 로봇이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이긴 한데 잠깐 살펴보면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링크가 이렇게 있는데 삼각형을 하나 만들 수가 있죠.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면 자, 우리가 여기다가 여기 앵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코사인 이 법칙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요 바닥면 삼각형 요 선 여기 요 직선 거리는 이미 알고 있죠? and effect position xy니까 여기 거리는 x제곱 y제곱이고 그럼 코사인 이 법칙을 적용하면 여기 길이 제곱 여기 길이 제곱 마이너스 두 변의 길이의 곱에다가 코사인 여기 앵글을 곱해주면 되는 거지. 여기 앵글은 자 여기 이렇게가 평행선이니까 여기 앵글이 데이터 2면 파이 마이너스 데이터 2가 되는 거겠지.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앞에서 얘기했듯이 x, y, L1, L2 다 알고 있으니까 요거를 데이터 2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식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 것이고 여기서 보면은 다 아는 값이니까 코사인 데이터 2는 아는 값이고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사인 데이터 2는 꿀마 1 마이너스 코사인 데이터 2의 스퀘어로 만들어주면 결국 우리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 2는 아탄 2로 해서 여기가 코사인 여기가 사인 이렇게 해주면 데이터 2를 찾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그 데이터 1만 찾으면 되는데 이번에는 코사인 법칙을 어, 다른 형태로 적용해 볼 거야. 앞에서 설명했던 바로 이 삼각형 그대로 똑같은 삼각형이긴 한데 이번에는 여기 앵글에 대해서 코사인 이 법칙을 적용을 해보면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 길이의 제곱은 요 변의 길이 제곱에다가 요 변의 길이의 제곱에서 요 두 변의 길이를 곱한 거에 둘 사이의 각도인 코사인 베타를 빼주면 길이의 제곱이 되는 거잖아. 이렇게 해서 코사인 이 법칙을 이제 적용할 수가 있어.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이제 베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할, 여기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머지 값들은 다 아는 값이니까 얘를 코 베타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여기서 베타는 바로 아크 코사인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근데 이제 내가 찾고자 하는 건 사실 여기서 데이터 1이지 베타가 아니잖아. 그러면 이제 결국 데이터 1을 찾아야 되니까 데이터 1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지금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베타는 여기서 우리가 찾긴 찾았는데 이 데이터 1은 사실은 얘가 이런 자세로 있을 때는 데이터 1이 여기일 수 있겠지만 이런 자세일 경우에는 데이터 1이 기준면에서부터 요만큼이 되는 거지. 요만큼이. 그지? 자, 두 케이스에 따라서 이 데이터 1이 계산하는 게 달라질 텐데. 자, 첫 번째 요런 자세로 있는 경우에 대해서 데이터 1을 계산하면 어떻게 하면 돼? 데이터 1은 자, 여기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중심선 이렇게 있죠. 엔드 이펙터를 연결한 선. 요 선을까지의 각도 알파는 이미 알 수 있죠. 왜? x, y 값을 알고 있으니까 그냥 바로 탄젠트 하면 나오잖아. 알파를 알아. 그러면 데이터 1은 알파에서 베타를 빼주면 데이터 1이 되는 거겠지. 알파 마이너스 베타. 즉, 데이터 2가 포지티브인 경우. 즉, 팔이 이렇게 있는 경우. 반면에 팔이 이렇게 뒤집어진 경우, 데이터 2가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어때요? 데이터 2가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데이터 1은 요만큼이니까 알파에다가 베타 앵글이 여기가 되겠지. 그때는 알파와 베타를 더해줘야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데이터 1을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방식으로도 푸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이런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적용 풀이를 할 수도 있다라는 샘플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게 일반화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단순한 로봇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사례를 보여준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다음 예제를 하나 살펴보면 이게 더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뭐예요? 얘는 보면은 이제 기준축이 있고 자, 여기가 첫 번째 회전축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나 할 수 있는 축이 있고 여기가 두 번째 회전축이어서 위아래로 이렇게 회전하는 축, 즉 회전축 두 개가 있는 RR 타입의 머니플레이터예요. 이 RR 타입의 머니플레이터의 엔드 이펙터의 끝점을 XYG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놈들의 포지션을 방위를 우리가 원하는 각도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인버스 키네마틱을 풀어가라는 거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지만 이 회전축이 두 개가 있고 자유도가 두 개인 상태에서의 말단점에 엔드 이펙터 점의 말단 정치의 포지션과 방위를 하려면 여기다도 좌표계를 붙여서 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코디넷이 결국 세 개가 필요할 거고 이런 식의 포워드 키네마틱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좌표계를 쭉 다 세우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좌표계 세워서 해볼 수 있죠? 그러면 DH 테이블이 나올 거고 DH 테이블을 이용해서 하나, 둘, 셋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 세 개를 쭉 곱해주면 이런 포워드 키네마틱이 나오겠죠. 얘가 뭐랑 같아야 되는 거야? 즉 이쪽에 내가 원하는 엔드 이펙트의 포지션을 갖는 XYZ 벡터.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방위를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표현해야 돼? 자, 여기 마지막 엔드 이펙트에 붙어 있는 X3, Y3, G3 요 각각의 세 벡터들이 베이스에 있는 기준 프레임에 대해서 비틀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방향 코사인 하나, 둘, 셋으로 구성된 요 매트릭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겠지. 자, 이쪽 왼쪽 매트릭스 다 아는 값이야, 모르는 값이야? 뭐죠? 당연히 목표 포지션 XYZ 주어져 있고 목표 방위 다 주어져 있으니까 이것들의 방위를 기준 좌표 대비 이렇게 방향 코사인으로 나타낼 수 있겠지. 당연히 여기는 아는 값, 한마디로 주어진 값이야. 즉 내가 원하는 자세와 방위가 포지션과 자세가 나오면 여기는 이미 결정이 된 값이야. 주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지. 인버스 키네마틱 풀라는 얘기는 이미 이걸 주겠다는 얘기지. 다른 말로 하면. 그지? 요거 줄 테니까 요거 만들어낼 수 있는 데이터 1, 데이터 2 풀어서 찾아봐. 이게 바로 인버스 키네마틱 풀라는 얘기잖아. 자, 그러면 인버스 키네마틱을 풀 때 제일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결국은 여기 있는 식을 이용을 해서 요 정보를 이용해서 모르는 미제 값을 찾아내야 되니까 결국은 이 식에서 데이터 1, 데이터 2를 분리를 해내서
답을 내야 되니까 여기 있는 식의 형태를 잘 이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 자, 그런데 잠깐 제일 쉬운 게 자, 바로 눈에 들어와 보이는 게 여러분 저기 x, y 두 개를 볼게요. x는 요거고 y는 이거잖아. 즉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런데 x와 y를 두 개를 한번 나눠봐봐. 그러면 L2 약분되고 코2 약분되고 어떻게 되나 그러면 x y분의 x가 사인 1분의 코사인 1이 되는 거야. 한마디로 x는 c1이고 y는 s1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 한마디로 x, y 값을 서로 알고 있게 되는 거니까 내가 찾고자 하는 코1, 사1, 데이터 1을 찾아야 되는데 어차피 우리가 탄젠트 함수를 이용할 건데 이미 탄젠트라는 건 코사인과 사인의 비율인데 이미 코1과 사1의 비율이 여기 결정이 되어 있네. 지금 무슨 얘기지?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 1은 arctangent to x분의 y 즉 이게 바로 결국 데이터 1이잖아. 이미 이 값 주어져 있고 그러니까 요식 요거 이용하면 바로 데이터 1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겠지.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식을 요거와 요거를 이용하면 바로 데이터 1을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데이터 2를 구하는 게 이제 지금부터가 좀 고민인데 함수식들을 쭉 찾아보면 어때요? 데이터 2를 가지고 뭔가 연산을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뭐 데이터 2로만 구성이 된 게 몇 개 보이긴 하는데 일단 여기서 한 가지 제네럴한 방법을 여기서 제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뭐냐면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 2를 구하고 싶은데 데이터 2를 어떤 미지의 앵글을 계산하고 싶다라고 하면 가장 제네럴한 방법이 요것으로만 구성이 된 함수 행렬을 하나 만들어서 그 행렬에 역행렬을 곱하는 방법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포워드 키네마틱에서 공부했듯이 자, 0, 1t, 1, 2t, 2, 3t 어때요? 얘네 전부 다 요거는 0, 1t는 대부분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 상태에서는 요 로봇의 구조에서 0, 1t는 데이터 1만의 함수일 것이고 1, 2t는 데이터 2만의 함수일 거야. 그렇다면 자 여기서 여기 요 L2 타입 오타입니다. 요것도 L1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얘기냐? 내가 지금 데이터 2를 구하고 싶은데 그렇게 이미 데이터 1은 찾았잖아요.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알고 있는 앵글로만 구성이 된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그거의 역행렬을 원래 있던 이 식에다가 앞 양변에 곱해주는 거예요. 자, 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요건 이미 찾았으니까. 그럼 요건 이미 아는 값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 식에서 요거는 이미 이제 알고 있는 값이지. 데이터 1을 찾았으니까. 그렇다면 식을 좀 단순화하기 위해서 요 식 전체 좌우에다가 0, 1t의 인버스 매트릭스를 계산해 가지고 양쪽에 곱해 보자고. 그럼 요거를 이 식의 양변에 곱하면 어떻게 돼? 0, 1t 인버스 계산하면 이건 없어지고 이렇게 되겠지? 여기는 1, 2t하고 2, 3t만 남게 될 거고 여기는 요거 앞에 요게 곱해진 형태가 이제 들어오겠지. 자, 그러면 어, 자, 요거가 원래 있던 0, 3t니까 0, 3t에다가 요거 인버스를 계산한 거 해서 곱해 보면 요렇게 식이 만들어질 거고요. 요게 이제 원래 이제 요거죠. 요거 있는데 요거 앞에다가 지금 요거를 곱한 거지. 이걸 여기다 이렇게 곱해주면 이렇게 이제 곱하면 이런 함수가 만들어질 거예요. 이건 좀 산수를 해보세요. 직접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면 원래는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이 자리에는 요게 나왔었는데 이게 뭐 코2로 뽑아내면 코1 스퀘어 사인 스퀘어 1 되니까 코2만 남고 이런 식으로 아마 단순화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인버스 매트릭스를 계산했더니 얻어지는 함수 꼴이 이렇게 생겼어. 이걸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뭐가 보여요?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뭐지? 앞에서 데이터 1은 찾았고 이제 데이터 2를 찾아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데이터 2를 찾으려고 데이터 2만으로 구성이 된 어떤 함수를 형태를 만들어내고 싶은 거였지. 그걸 하기 위해서 알고 있는 찾아진 파라미터로만 구성이 된 행렬의 역행렬을 곱해서 정리를 했더니 이렇게 된 거야. 여러분 여기를 보니까 뭐가 보여요? 전체 함수가 다 뭘로만 구성이 돼 있어? L1은 다 아는, L2는 이미 아는 것이고 결국은 코투 사투 우리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 2만의 함수가 돼버린 거잖아 이쪽이.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거 아니야? 어쨌든 우리가 데이터 2를 찾으려면 코투 사투 찾아내서 코투 사투를 아탄2를 이용하면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보니까 여기 코투 사투가 널렸네. 자 볼게. 그러면은 코투가 요거랑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요거가 요거랑 같아도 되고 또 다른 솔루션도 있죠. 여기 보면 L2C2, L2S2 그러면 요 L2C2는 요거랑 같아야 되고 L2S2는 요거랑 같은 거잖아. 그지? 그러면은 요거를 이용을 해볼게. 그러면은 두 식을 이렇게 끌어오면 식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자 여러분 여기 좌측에 있는 내용들은 값들은 다 아는 값인가요? x, y 주어진 값이고 데이터 1은 이미 구해서 앞에서 구해서 알고 있는 값이야. 그리고 다 알고 g도 아는 값이고 l은 다 아는 값이야. 결국은 좌변은 다 아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L2는 그냥 뭐 상수니까 아는 값이니까 코투, 사투 다 알게 돼서 결국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 2는 아탄2, 코투 요거 분의 사투 요거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된다라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S1, S, 데이터 1, 2를 다 찾았는데 이 문제에서 내가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그 인버스 키네마틱을 푸는데 이런 식이 주어져 있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이제 처음에 그 위치나 간단한 정보를 이용해서 어떤 값을 하나 찾았어. 앵글을.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앵글, 미지 앵글을 찾을 때 이 함수의 형태를 보니까 바로 예를 들어서 데이터 2로만 구성이 된 거 쉽게 찾아지지가 않아. 그러면 데이터 2 찾고자 하는 파라미터로만 구성이 된 이런 간단한 형태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앞에서 먼저 구한 앵글로만 구성이 된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 하나를 잡아서 그거의 역행렬을 여기 앞뒤에다 곱해 줘 버리면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변수만 남겨주는 간단한 형태의 매트릭스가 만들어질 거고 그럼 여기서 이제 코투 사투를 뽑아가지고 그 앵글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떤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자 여기 있죠. 자, 요 매트릭스, 요 행렬 구성 요소들의 함수 형태를 최대한 이용해서 구하고자 하는 관절 변수를 고립시킨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 고립시킨다는 게 아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얘만 남게 하는 거, 투만 남게 만들어주는 거고, 이 고립시키는 방법이 바로 다른 행렬의, 다른 파라미터로만 구성이 된 행렬의 역행렬을 곱해주는 방법. 그게 바로 이거를 고립시키는 방법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쓸 수 있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역행렬을 풀 때, 다시 한번 마지막 정리하지만, 특정 관절 변수만으로 구성된 관계식을 찾고자 한다라고 하면, 요 해당 관절 변수를 포함하는 동차 변환 행렬의 역행렬을 곱하는 방법을 적용을 해봐라 라고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그나마 보편적으로 많이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인버스 키네마틱의 그 몇 가지 예제들을 봤고요. 여기까지는 사실 우리가 인버스 키네마틱의 그 포지션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을 봤고, 이제 이 다음 페이지에서부터는
오리엔테이션을 구현하기 위한 인버스 키네마틱을 푸는 방법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